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학동 참사의 책임이 큰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4억 원가량의 과징금으로 대체돼 광주 시민사회가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처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이용섭 강기정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전망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차단하는 봉이 설치되지 않아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류 폐사가 잇따랐던 고흥 해창반에서 세척제 성분의 농도가 기준치의 1000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4구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에 공모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이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돼 광주 시민사회가 현대산업개발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시민 9명이 숨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학동 붕괴 참사의 책임으로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우선 부실 시공 혐의로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체 계획서를 어기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시공을 해 인명피해를 일으켜서입니다. 이어 지난 4월 13일에는 하도급 업체 관리 의무 위반을 사유로 추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현산이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공모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산 측의 법적 대응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서울시가 과징금 약 4억 600만 원을 부과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서울시는 현산 측이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 시공은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지만 하도급 업체 관리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해야 합니다. 즉 당초에는 현산 측의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이후 요청이 들어와 변경했다는 겁니다. 국토 쪽에서 그 시행령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기소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른 조치였다지만 행정처분 수위가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난 사고라 형사적 책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처분이 강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혀 타격감이 없을 거라고 봐요. 이제 일단 공사 하나 수주하게 되면 순수익만 한 몇천억씩 남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 거잖아요. 국토부는 올해 1월 있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등록 말소 등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먼저 발생한 학동 붕괴 사고 관련 행정처분에 잇따라 힘이 빠지자 이 상황을 지켜보는 화정동 희생자 유가족들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론적인 수준일 거고 그런 부분도 제대로 처벌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과 화정동에서 두 번의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인 이용섭 강기정 예비후보가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전대병원을 최첨단 인공지능 스마트 병원으로 재건립해 지역 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성인지 감수성 확산과 10시 출근 장려제 등을 도입해 누구나 행복한 양성평등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시장 경선 투표가 마무리되면 밤 늦게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잔뜩 들이온 모습이죠. 지금은 시간당 5mm 안팎의 비교적 약한 비가 지나고 있지만 지난 밤 사이 또 많고 강한 비가 내려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여수 소리도에서는 17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요. 신안 하태도에서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순천에서도 50mm 안팎의 비가, 광주에서는 30mm가 채 안 되는 비가 지났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3시 무렵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최고 20mm가량의 비가 더 지나겠고요.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고 그칠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특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직까지도 발효 중인 상태고요. 전해상의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도 비가 그치면서 함께 해제되겠습니다. 더위는 오늘 낮부터 수그러들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오히려 5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경우 추락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데요. 광주 도시철도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91곳 가운데 단 6곳에만 차단봉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출퇴근을 하는 김무광 씨. 3년 전 문화전당역에서 엘리베이터가 잠시 작동을 멈춘 사이 급한 마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순간 전동 스쿠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곁에 있던 시민의 도움으로 다행히 발목 부상에 그쳤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차가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에스컬레이터 분이 없었어요, 그때. 굉장히 위험했죠. 에스컬레이터 추락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양천형교역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91개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중 차단봉이 단 6대만 설치돼 있는데요. 이마저도 광주 송정역에만 모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에스컬레이터 차단봉 설치가 보류돼 왔습니다. 중앙 안전봉은 제가 볼 때는 이 장애인들이 가지 않도록 막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 저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차단봉 설치는 쇼핑카트 진입에 한해서만 규정돼 있어 아직까지 권고사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광주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차단봉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이제 7월까지 금년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7월까지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 관심사로 되다 보니까 가급적 빨리 좀 5월이나 6월 정도까지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교통약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중국발 부품 공급망 바비로 생산 라인 중단 사태를 겪었던 캐스퍼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중국에서 공급받던 에어백 컨트롤 유닛 부품을 캐나다에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어제부터 정상 가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산 부품은 당초 1,300여 개를 확보했지만 항공편 선적이 일부 지연돼 우선 600여 개만 공급됐습니다. GGM은 부품 수급 상황에 맞춰 생산 라인을 중단 없이 탄력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목포 주택 화재 사건과 관련해 방화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방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는 1.8리터 생수통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밤 9시 20분쯤 목포시 용당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수금책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23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3일 동안 광주와 목포, 군산 일대에서
저금리 대출알선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으로부터 8천만 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노조가 오늘로 예고한 총파업을 무기한 보류하고 사측과 추가 교섭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버스 노사가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어 다음 달 2일 추가 교섭을 벌이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버스노조 총파업이 보류돼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순과 진도 등 두 곳은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됐고 구례의 경우는 교섭 기간을 20일가량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권을 갖습니다. 이제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이 서행하거나 멈춰서야 하는 건데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보행자들의 안전 실태는 어떨까요? 현장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목포의 한 원도심 교차로. 골목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쌩쌩 달리는 차량에 갓길로 급히 피합니다. 오히려 행인에게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차가 비켜가도 못하고 너무 위험해. 어쩔 때는 서로 양보 안 올라가고 좀 마음에 거슬 때가 있어. 4월 2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야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을 무는데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도 위협 운전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도 적지 않습니다. 목포 청호시장 인근 등굣길. 학생들이 차량을 피해 도로갓길 주차장 쪽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지만 인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개정이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달 전남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80여 건. 이 가운데 17명이 숨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위해 바뀌고 있지만 아직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부족으로 보행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얼마 전 고흥 해창만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는데요. 조사 결과 세척제 성분 ABS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1000배 가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태양광 패널 인근 지점의 농도값이 다른 곳보다 더 높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한 고흥 해창만 일대. 최근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가 해창만과 어류의 혈액에 녹아드는 세척제 성분 ABS의 농도치를 추정해봤는데 그 값이 기준치를 96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ABS의 유해성 기준 농도는 1리터당 0.5mg 이하. 하지만 연구소가 지난 3월 10일쯤에 농도치를 계산한 결과 그 값이 기준치의 962배인 1리터당 481mg으로 산출됐습니다. 해창만 물고기의 혈액 속 ABS 농도값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기준치의 4,288배를 초과한 리터당 2,144mg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센터는 해창만 어류의 몸체와 아가미에 상흔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류의 호흡 곤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제예요. 주방세제. 그쪽에서는 안 썼다 그랬는데 물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태양광 패널과 가까운 지점의 ABS 농도 추정치가 다른 곳보다 더 높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기준 해창만 선착장 지점의 농도값은 리터당 73mg. 반면 태양광 패널 지점의 값은 그 2배 이상인 리터당 191mg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세척이 어류 폐사의 원인이라는 주민 측의 주장이 힘을 얻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고흥군의 이러한 사례를 이야기했으나 한마디도 인정해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해창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폐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업자 측에 수상태양광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고흥군은 해당 결과에 대한 뚜렷한 입장 없이 자체 용역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강원대 조사 결과 해창만에서 ABS뿐만 아니라 유류 성분인 프탈레이트와 알케인 등 각종 화합물질도 발견됐다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영록 전남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새롭게 열고 지난 4년 동안 흘렸던 땀과 열정을 모아 도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되는 든든한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위국 교육감의 빈자리를 노리고 6명의 예비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광주 교육감 선거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교육감 선거는 실력 광주 명성 추락과 학력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 등이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정선 예비후보는 광주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선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선진 교육에 대한 식견을 가진 합리적인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더 큰 포용 교육으로 더 좋은 광주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 혁신적 포용 교육으로 위기에 처한 광주 교육을 구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교육한 길, 준비된 교육감 후보 이정선에게 맡겨주십시오. 박혜자 예비후보는 교육도시 광주의 명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미래 역량 교육과 공정,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고 광주 교육의 대전환도 이끄는 첫 여성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침에 눈 뜨면 학교가 생각나고 빨리 학교 가고 싶고 또 우리 엄마들은 믿고 학교에 우리 아이 보낼 수 있고 선생님은 학교에 더 많이 머무르고 싶고 그런 학교 만들고 싶습니다. 이정재 예비후보는 위기에 놓인 광주 교육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감에 출마하게 됐다며 배움과 꿈, 미래가 있고 안전한 학교를 목표로 교육의 질을 높여 실력 광주 명성을 되찾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육 삼형제, 인성, 창의, 혁신을 목표로 두고 모두가 행복한 실력 광주 명품 교육 준비된 이정재는 합니다. 정성홍 예비후보는 광주 교육은 공교육 선순환의 생태계 위에서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등 광주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교육 정책인 부자 아이들을 위한 특공교육,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으십니다.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삶을 중심에 두고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하겠습니다. 강동환 예비후보는 광주 교육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의 전환으로 기본과 내실이 튼튼한 실력 교육의 토대를 닦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교육이 청소년들의 삶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광주의 자존심을 박탈시키고 있기 때문에 탈정치, 탈이념적인 생명, 창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실력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김선호 예비후보는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육 전문가로서 인성과 실력을 갖춘 학생 양성과 함께 사립학교 개혁 등을 통해서 광주 교육을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예, 교육계마저 정치판이 되어버려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교수, 총장 출신들은 교육 현장을 잘 모르십니다. 초중등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 효광중학교 교장 김선호를 교육감으로 선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광주 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40%가 넘는 부동층의 표심 향배와 함께 진보 후보들의 단일화 파괴력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교육감 선거에 나온 예비 후보들에게 다른 후보와는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물어봤습니다. 오로지 교육한 길 40년 동안 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봉사해온 교육 전문가이자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을 겸용한 교육 실천가입니다. 대학 총장을 통해서 검증된 CEO형 교육 행정가이기도 하고 아빠 같은 교수, 근검전략한 아반떼 총장, 그리고 봉사가 생활하다 된 따뜻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호주와 일본에서 연수한 글로벌 리더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20년간 우리 학생들과 교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미래교육을 직접 집행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장과 정치 그리고 행정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종합적인 역량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 중고 교사, 전문대 교수, 대학 교수, 총장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는 대한민국 총장협의회 부회장, 현재 시민사회단체 총연합 대표회장,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섭렵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 교육을 위해서 몸살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초, 중고 교육 전문가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교육의 해법은 학교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36년간 과학교사로서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교육감 적임자입니다. 부당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해직을 무릅쓰고 우리 교육을 지켜온 제가 윤석열 특권교육, 경쟁교육 막아내겠습니다. 바로 새롭게 제대로 광주교육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지난 34년간 교육자로서 보건 의료인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천해 왔기 때문에 지금 광주교육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계획을 완벽히 세워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 공동체적 관계가 건강한 학교, 가르침과 배움, 행정지원의 감동이 넘치는 학교, 지역사회를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로 소통하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저는 중등 교장과 교감, 시교육위원 등 풍부한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여자 중고등학교 관선 이사장 때 교장 공모, 교직원 공채를 하여 전국 사학의 모범 모델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또 전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서 미쓰비시와 일본과 싸워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은 어느 후보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호 김선호를 교육감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잔뜩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시간당 5mm 안팎의 비교적 약한 비가 지나고 있지만 지난 밤사이 많고 강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여수 소리도에서는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신안 하태도에서도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순천에서는 50mm 안팎, 광주에서도 30mm가 채 안 되는 비가 지났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후 3시 무렵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최고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고요. 광주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 지역에서도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특보도 함께 내려졌는데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전해상의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이 특보들 역시 비가 그치면서 함께 해제될 전망입니다. 더위는 오늘 낮부터 물러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히려 18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 20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 큰 차이 없겠습니다. 영암에서는 종일 19도 안팎의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0도 안팎 보이겠고요. 여수의 낮 기온 19도 안팎 보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오전 잠깐 비가 지나는 걸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